발표할 기회를 주신 한센인 총연합회, 그다음에 이기명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센인 분들이 연세가 이제 다 80세 이상이 되셨거든요. 일반 우리가 이런 노인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체중하면 신문에 나는 거는 이게 비만이 제일 문제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고지혈증, 그 다음에 뇌경색, 심근경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저는 그런 쪽에 그 성인병보다는 연세가 드시면서 체중 감소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체중의 구성 요소는요, 수분이 이제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무기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기본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크가 한 35세쯤 됐다가 65세 정도 되면 한 10kg 정도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이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65세 이상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거고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체중은 감소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이 근육량 감소입니다. 우리가 여기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근육량, 그 다음에 골량 감소입니다. 그래서 골량 감소,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뼈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일반 뼈는 이렇게 안 굽습니다. 이렇게 안 굽는데 제가 이걸 칼슘을 제거했어요. 무기질을. 그랬더니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께서 골다공증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제 뼈가 감소하는데, 이제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여자분들은 이 폐경이 온 다음에 급격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뼈가 부석부석한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그 뼈가 그냥 이렇게 휩니다. 그냥 고무 파이프 같아요. 그런데 아프지 않습니다. 조금만 진행돼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대퇴부 골이 이렇게 잘 부러집니다. 이런 이제 골량이 감소를 하는 게 이제 큰 원인이고요. 근데 이 골량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전적인 게 제일 중요한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왜 통뼈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뼈가 굵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 이제 그런 거는 유전적인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에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골량이 감소하고 뼈가 이렇게 약해집니다. 뼈에 구멍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근육량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다들 어르신이신데 대략 보면은 20대에 비해서 80대가 한 근육량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이제 서서히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을 보면 주요 증상이요. 이제 아무리 쉬어도 쉽게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는 거.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척추뼈나 이런 관절이나 이런 데는 그 근육들이 받쳐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소증이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접촉을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치매기도 좀 오시고요. 그 다음에 혈압은 정상인데 자주 핑 돈다. 이 얘기는 저희 몸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근육하고 혈관이 쫙 수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머리에 피가 쫙 올라가게끔 해요. 잘 아시겠지만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도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보통 젊은이들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시면서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혈관의 수축 문제하고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쉽게 붓고 병원에는 아무 이상 없고 이제 운동을 이제 못 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종아리 근육 있잖아요. 이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심장에서 혈액이 이렇게 펑 이렇게 이제 뿜어내잖아요. 뿜어내면은 그게 한 100ml/hg입니다. 저희가 이제 혈압을 잰다 그러면 보통 정상이 120에서 이제 80이라고 그러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은 100인데요. 이 발끝까지 가면은 혈압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서 돌아야 되는데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 때 요 밸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맥은 발끝에서 갔다가 혈액이 이렇게 올라올 때 혈압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심장이 혈압으로 힘을 팍 줘가지고 혈액이 돌아야 되는데 이 끝에 가면은 혈압이 낮아지니까 올라오다가 역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역류하지 못하게끔 됩니다. 정맥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동맥은 이런 밸브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장단지 근육이 받쳐주면 이 장단지 근육이 운동을 하면서 이 혈액에 이 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펌핑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펌핑을 잘 하지 못하니까 피가 고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리가 잘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단지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옛날에는 엄연에는 진짜 단단하셨는데 많이 가늘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소증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다리 가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보기에는 정상이에요. 다리는 정상인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근육량은 감소되어 있고 지방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속근이 감소한다고 그러는데요. 근육 중에는 이렇게 빨리 수축을 하는 게 있고 천천히 수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축하는 거는 단거리 선수들, 그 다음에 천천히 수축하는 거는 마라톤 선수들이 발달을 하는데 이 어른들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빠르게 수축하는 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 자체가. 그러니까 빨리 이제 움직이는 민첩성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움직이려면 이런 신경섬유가 와야 되는데 이 신경섬유 다발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경이 이렇게 평형도 잡고 또 유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근육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신경 다발이 감소하니까 유연성이나 평형 감각이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사실은 병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제 감소시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나이를 연세를 드시면 이제 이 소멸, 생성보다는 소멸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분비 내과 전문가는 아닌데 그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젊은 애들이 밥을 먹으면 팔다리로 가는데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밥을 먹으면 배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대요. 야문 같은데 그러한 그 소멸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입원이나 집안에만 있으면 하루에 근육량 감소가 0.5%라고 합니다. 그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집에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거나 꼼짝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시면 한 달만 입원하시면 근육량이 15%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세 드시면서 30대에서 30년간 줄어드는 그 몸무게가 한 달 안에 그냥 확 감소하는 거죠. 그런 소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낙상이 제일 문제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뼈가 잘 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바스락거립니다. 그냥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을 하시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낙상,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보행 보조, 근력. 그러니까 쌀 옛날에는 뭐 한 가마도 드셨던 분들인데 요새는 이제 쌀 2kg짜리, 4kg짜리 이제 사시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세가 드시면 근감소증이 오는데 그 감소증이 이제 덜 오게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평가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방 운동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장단지 근육을 위해서는 왜 이 벽을 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벽을 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동진료 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팔 한번 올려보시라 그러면 팔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보니까 이 운동이 그나마 그냥 제일 간단한 거예요. 팔 올려서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하는 거. 근데 또 어떤 할머니를 제가 이제 해보시도록 했더니 이 무릎이 아파서 또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걷기 운동이 제일 좋은데요.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걷기 운동 플러스 이런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팔 올리고 다 해서. 왜냐하면 너무 걷기 운동만 하면 또 관절도 또 손상이 되고, 그래서 걷기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에 이제 근력을 이제 생활 수칙이 이제 8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친구들 만나서 밖에 나가서 자주 어울리고 물 자주 마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에 좀 나가셔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좀 걸어 다니시도록 하시도록 합니다. 사실은 저 이제 한센병 진료 궤양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궤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잘 안 낫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해드리는데 그 궤양이 있어도 사실은 저는 그래도 밖에 나가서 좀 걸으시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궤양은 이제 상처가 이제 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데 그 궤양 때문에 그냥 집안에만 계시면 근육도 감소하고 노인이 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은 거동이 가능하시면 집 밖에 이렇게 좀 다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 드시는 거 이따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른들 참 물 안 드세요. 물을 좀 드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식욕이랑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정도로 움직여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자주 걸어야 된다. 자꾸 팔, 다리 이런 거 자꾸 움직여야 된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운동하라고 그랬더니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말지 말고 좀 꾸준하게 좀 여러 번, 꾸준하게는 매일 하는 거고 좀 오랫동안 좀
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체중을 이제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고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BMI라고 해서 요새는 체중계만 이렇게 올라가도 BMI 지수라는 걸 측정을 하는데, 이 BMI 체질량 지수가 키의 제곱에, 키가 이제 1m 76이라고 보면요, 1.76하고 몸무게가 이제 73kg이면 73kg 나누기 1.76 곱하기 제곱하면은 이제 체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한 19 이하면은 저체중, 그 다음에 19에서 한 25가 정상, 그 이상은 비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를 재는데, 이게 어른들에 있어서 체질량 지수에 단점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어른들이 영양하면 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체질량 지수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이 지방이 증가하면서 근육량은 감소하고 지방은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몸무게를 재면 몸무게는 정상인 거죠. 그런 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체질량 지수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이 있어요. 고도 비만이 있어서 이제 성인병. 그래서 이제 비만이 오게 되면 사실은 고혈압 생기고요, 당뇨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런 이제 문제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저는 80세 이상의 어른들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요게 요 파란색이 50대의 나이입니다. 요게 이제 사망률인데요. 체중하고 사망률인데 50대까지가 표준 체중 그룹이 사망률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 보시면 연세가 드시면서 이 과체중보다 저체중의 사망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이 좀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좀 약간 쪄야 되는 거. 아마 신문에도 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고도 비만이다, 비만이다, 성인병 막 얘기하면서 또 어느 정도 체중이 좀 나가야 오래 사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체중이 저체중일 때 이제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특히 70대 이상인 경우는 이 비만보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체중이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진료 가면 몸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측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뭐 그냥 간단한 거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양말도 벗고 이제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그냥 어른들 오시면 그냥 신발 신고 옷도 입고 그냥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로 그냥 꾸준하게 측정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어른들 신발 벗으시다가 넘어지세요. 그리고 여기 또 못 올라가십니다. 이게. 그리고 신발 벗다 진짜 낙상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내가 아니고 실외면은 그냥 신발도 신고 별 차이 안 납니다. 1.5kg 뭐 이 정도 차이 나니까요. 그냥 측정을 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체중 감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른들이 체중 감소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 체중의 5%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5%로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5kg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 문제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동 진료 갈 때마다 그냥 몸무게를 재면은 어느 순간에 막 20kg까지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좀 이렇게 가을 겨울 때 진짜 조금 올라가시고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는 5kg를 보고 체중이 감소 좀 하셨네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체중 감소의 원인이 식욕 감소, 소화 기능 감소. 기본적으로 사실 어른들 반맛 없죠. 식욕 다 저하되어 있으시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제 배우자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시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양이 생기거나 이제 위장관 질환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원인, 그러니까 어른들이 갑자기 체중이 6개월 이내에 5kg가 빠진 걸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한 30% 된다고 합니다. 원인상.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을 때, 위장관 질환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 받으시고 물론 식사도 잘 못하시죠.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이제 종양 그거 이제 암에 걸리시면 몸무게가 쫙 감소하는데, 이제 이동진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제가 뭐 컨디션이 좋습니까?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체중이 좀 느셨나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 3차까지 이제 다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몸무게 확 줄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지시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뭐 힘드시죠. 그런데 여쭤봅니다. 그러면 체중이 좀 늘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고비 넘기시고 체중이 이제 좀 이제 다시 늘어나고 좋아지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 감소 원인을, 이제 어른이 딱 오셨는데 몸무게를 재봤는데 5kg가 이제 팍 감소를 하면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중에 이 원인을 찾으면서 탈수 증상이 있는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른들 진짜 물 안 드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혈액량이 5리터면은요, 5리터면 일일 수분 섭취량이 2리터입니다. 마셔야 되는 게. 그런데 우리가 밥, 국, 음식물 먹을 때 1리터를 마신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 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3컵 생각하시면 돼요. 3컵, 이런 컵에 350ml. 그래서 이거를 또 3컵을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하게끔 드시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수 증세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탈수 증상이 있으면요, 만성 피로, 소화불량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경련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보고 물 좀 드시나요? 그러면 뭐 밥 먹을 때 조금 마시지 그러는데, 일부러 아예 하루에 석 잔은 꼭 드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소변 색깔 어때요? 그러면 굉장히 진하다고 그럽니다. 소변이 이제 농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피부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거칠거칠하시죠. 그런 거는 사실 있는데, 이 탈수 증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있는지 보고 이제 식사는 꼬박꼬박 드시냐고 이제 여쭤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마을에 가보면, 그러면은 식사는 누가 시장은 누가 보러 다니는지, 밥은 직접 해서 드시는지, 먹을 거는 집에 있는지 이렇게 이제 여쭤봅니다. 근데 밥에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몸무게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치과 혹시 치주 요새 진료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치주염 때문에 몸무게 20kg까지 주름 분 봤어요. 할머니인데 완전히 뭐 이분이 암에 걸리셨나 막 그 정도로.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치과 진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치주염 이런 거 이제 문제 되니까 치료 받으시도록 또 문제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치과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몸무게가 감소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식욕 저하. 기본적으로 사실은 어르신들 국에 말아서 조금 드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이런 식욕 저하가 있고 우울증, 약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 저하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오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사실은 조금씩 다 우울하죠. 근데 이제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 남자가 11%, 여자가 한 15% 되고요. 기력 저하, 자책감, 수면 장애, 식욕 저하 이런 우울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할아버지 돌아가시거나 할머니 돌아가시면 혹숙해서 이제 오시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 고비 넘기시면 체중줄 다시 늘고 그러시는데 이 우울증이 사실은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시면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건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물 부작용입니다. 혹시 요새 약 드시는 거 약 다 드시거든요. 근데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 이거 약 바꾼 거 있어요? 그런 거 여쭤봅니다. 특히 고혈압 약 드세요? 그래서 식욕 저하를 유발하는 약물이 아예 있습니다. 심장 수축하는 약, 디곡신이라는 거, 우울증 치료제, 그 다음에 심장 부정맥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이런 것들은 아예 식욕을 저하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의사랑 환자랑 궁합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제일 문제가 그 약이랑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약 바꾸신 거 있으세요? 그랬으면은 바꾼 게 있대요. 그때부터 입맛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약을 바꾸셔야 됩니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식욕은 조금 저하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약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약을 바꾸셨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약을 끊는 거는 아니고요. 담당 의사 만나서 약을 다른 종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셔서 이제 식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소화는 잘 되세요 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소장, 위장 질환, 영양소 흡수 장애. 이거는 이제 위장 질환인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식사도 잘 하시고 다 잘 하시는데 체중이 감소하면 위장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모든 거를 다 잘하는데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암, 갑상선 질환, 당뇨병, 감염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감소시키는 질환, 이제 암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은 갑상선 항진증인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굉장히 더위 잘 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막 옷 벗으시거든요. 반팔 입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 에너지 대사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갑상선 항진증 환자들, 그 다음에 당뇨는 이 혈당이 높기 때문에 이제 혈액 내에 당이 높은 거잖아요.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당분이 사실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렇게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감염 질환인 경우에 우리가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러한 표를 가지고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른들 이제 체중 감소하시면 할머니 식사 잘 하세요? 식사 누가 밥 해주는 사람 있나요? 혼자 해서 드시나요? 그런 거 여쭤보고 그 다음에 혹시 요새 치과 다니시는 거 있으세요? 그 다음에 혹시 약 요새 바꾸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요새 주위에 누구 돌아가신 분 있으세요? 그런 걸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어른들도 당낭염을 앓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황닫기 이렇게 쫙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머니 지금 황달이 있는, 얼굴 노랗게 되면요 황달이 있는데, 왜냐면 담낭염이 있으면 이 담석에 돌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빌리루빈이라고 그런 게 이제 배출이 안 되고 이 얼굴에 이제 노란색이 끼잖아요. 황달이 온다고.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눈도 노래지고 그러면 할머니 병원 가보셔야 돼요. 황달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도 이제 체중이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새 이제 이 암, 갑상선 질환, 당뇨병, 감염성 질환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체중 감소로 해서 이런 환자들을 일찍 찾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계산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나요? 상시세끼 그냥 물 좀 드시면서 하루에 3컵 이상 드시면서 이제 끼니 거르지 않고, 혹은 소화력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자주 좀 드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기류를 좀 드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권장하는 게 장조림 같은 거, 그런 거 좀 오래 두고 왜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상하지 않게. 어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제가 보니까 혼자 밥해서 드신다고 그러면서 화상 있는 거예요. 손발 이제 하는데 화상 있는 거. 두 번째는 상한 음식 드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 드셨는데 또 방금 전에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별로 많지 않고, 제일 큰 문제가 상한 음식 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하지 않는 음식으로 좀 이렇게 좀 짜고 매워도요, 그렇게 해서 고기류를 좀 드시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